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좀 폭스바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폭스바겐의 감원 규모가 GM과 비교하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짧은 트윗을 남기고 있고 2022년에 언급되었던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는 어떤 결론을 이번 주에 맞게 되는지, 자율주행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회사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정리를 짧게 해보면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텍사스에서는 첫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고,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폴프스부르크에서는 폭스바겐의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폭스바겐의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인 7월 7일은 이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올 예정인데,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날 IPO의 주관사들은 이 침묵의 기간도 끝나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공식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같은 화요일에 이 테슬라 측에서도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테슬라의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는 X를 통해서 화요일 기가 텍사스 관련 큰 소식이 있을 거라고 직접 예고를 했고,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이버캡 생산과 확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날짜에 우연히 이벤트가 겹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확인해 볼 게 많은 주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테슬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간으로 6월 19일 텍사스 KT라는 동네에서 이 주택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76세 마사 아빌라라는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운전자는 44세의 마이클 버틀러라는 분이었고, 도어대시로 배달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버틀러는 경찰에게 차가 자율주행 모드였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또 의식을 잃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테슬라 FSD가 또 사고를 냈다라는 프레임으로 크게 보도하고 있었는데, 이 버틀러가 자율주행 중이었다라고 주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테슬라 쪽에서는 AI 총괄인 아숍 일루스와미가 이 가속 페달을 수동으로 100%까지 밟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시속 117km까지 속도가 올라가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한마디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페달을 끝까지 눌렀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돼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소식을 정리해본다면, 버틀러는 지난주 수요일 체포되었고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데 해리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니자와 NTSB가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테슬라는 이번 사고에서 완전히 책임이 없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형사 책임 측면에서는 이 테슬라의 과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민사소송은 별개 문제라고 합니다. 이 사망한 가족 측이 운전자인 버틀러와 테슬라를 상대로 불법 사망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사 쪽의 쟁점은 가속 페달을 100%까지 밟았을 때 FSD가 왜 이것을 막거나 경고하지 못했는가라고 말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설계 책임 문제로 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형사사건이 종결돼도 민사는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로보택시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니자와 NTSB가 동시에 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기관의 조사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규제당국이 자율주행 관련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확장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관련된 규제 프레임의 논의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7월 6일 월요일에는 버틀러의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직 답변조차 안 한 상황이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월요일날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많은 진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텍사스의 재판이 열리는 시점에서 독일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무려 창사 89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지금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일 매체에 의하면 최대 10만 명을 감원하는 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전체 직원 65만 7,400명 가운데 무려 15%를 감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2009년 미국의 GM이 파산할 당시 그때 GM은 7만 4천 명 정도를 줄였는데 이번 폭스바겐은 그것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도 4곳 이상 폐쇄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에 딸린 일자리만 4만 5천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폭스바겐의 재무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1분기 수익은 전년 대비 28%가 줄었고 폭스바겐의 CFO인 아르노 아틀리츠가 지금까지 해온 비용 절감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요. 이 CEO인 올리버 블루맨은 현재의 구조조정안을 경영진에 제출한 상황이고 이 독일의 감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 안건을 목요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폭스바겐은 2024년 노조와 협상 당시 2030년까지 강제 해고는 없고 독일 공장의 폐쇄도 없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현재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라 노조인 아이지메탈은 이 강경 성명을 이미 내며 모든 힘을 다해서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노조가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이 안이 실제로 통과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감독위원회의 노동자 대표가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 주정부도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에 민감하고 그래서 목요일날 바로 확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 어쩌면 논의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현재 재무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축소는 불가피하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 목요일날 나오게 되는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조조정 소식이 나오고 있는 날 일론 머스크는 짧은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트윗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seriously, 그러니까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댓글은 한 유튜버가 예전에 올렸던 글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글의 내용은 2022년에 올라온 것인데 일론 머스크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용해 파트너십을 맺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거절했다며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을 한다면 이때 올렸던 글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취지로 담겨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글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 거절했던 사건 이후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의 현재 구조조정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이라는 숙제를 못 풀고 있는 사이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사이버캡의 확장까지도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간에서는 폭스바겐의 구조조정의 진짜 원인은 자율주행의 실패가 아닌 유럽에서의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 비용 구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거다라는 주장도 하지만 꼭 자율주행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테슬라 등장으로 인해서 이 폭스바겐이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럼 폭스바겐은 테슬라와는 다르게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현 상황에 가고 있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2021년 10월로 한번 돌려보면 이 오스트리아의 알프바흐에 폭스바겐의 최고위원 200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리더십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시 CEO였던 허버트 디스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요. 강연이 끝난 후 화면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연결되었는데 임원들도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회사의 CEO가 최대 경쟁사 테슬라의 CEO를 자기 회사 임원들 앞에 내세운 셈이고요. 허버트 디스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명확하게 말했는데 이 새로운 마인드셋 없이는 새로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 폭스바겐이라는 89년 된 회사가 테슬라라는 신생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덧쳤고 실제로 허버트 디스는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테슬라를 업계의 기준점이라고 삼으며 폭스바겐의 큰 변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발언이 나온 지 9개월 만에 2022년 7월 허버트 디스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해임되게 되었고요. 이 공식적인 해임 이유는 허버트 디스의 특유의 강압적인 경영 스타일이 이 노조와 갈등을 빚었으며 다른 하나는 허버트 디스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소프트웨어 조직인 카리아드가 실패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폭스바겐의 노조는 자꾸 경쟁사를 칭찬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라는 발표를 낸 적도 있었는데, 테슬라와 지나치게 가까웠던 것, 경쟁사를 추켜 세우는 태도 자체가 갈등의 요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버트 디스의 후임으로는 올리버 블룸의 원래 포르쉐의 CEO였던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폭스바겐 전체 그룹의 CEO를 맡으면서 포르쉐의 CEO 자리도 겸직을 했고, 독일 대기업 두 곳을 동시에 이끄는 흔치 않은 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룸의 체제에서 폭스바겐은 자율주행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언과의 대규모 제휴를 발표했고요. 2024년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27년까지 최대 58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하고 있는데, 파격적인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 차 안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개별 컴퓨터를 핵심 컴퓨터 몇 개로 통합하는 작업을 리비안의 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돼야지만 자율주행을 얹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자율주행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우리도 알다시피 아직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이 우버와 로보택시 파트너십을 맺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긴 한데, 여기에다 폭스바겐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어쩌면 좀 무모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2030년까지 판매량의 8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이 발표는 공식적으로 철회되었고,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모든 방향을 바꿔서 다시 내연기관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 전기차의 수요가 예상만큼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폭스바겐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닌 내연차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런 똑같은 패턴이 다른 산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2024년 여름 애플은 아이폰 16을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AI가 결합된 최초의 아이폰이라는 카피를 내세웠고, 이 개인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시리와 여러 개 앱을 넘나들면서 일을 처리해주는 기능,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까지 핵심 기능은 아직 사용자 손에 들어오고 있지 않고 2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아이폰 16을 사면서 그 광고를 믿었던 소비자들에게 최대 95달러까지 돌려주는 조건도 나오고 있고, 관련돼서 훨씬 큰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애플의 AI 지연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주가 손실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2월 법원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폭스바겐 역시 자율주행이라는 질문에서 답을 못 내놓고 있고, 애플 역시 AI라는 질문에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는 다른 회사가 만들면 되고, 자율주행 역시 다른 회사가 만든 것을 사다가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결국 뒤안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테슬라는 그 답을 미루거나 다른 회사에게 맡기는 게 아닌 이 사이버캡이라는 실물을 직접 만들고 있고, 이 사이버캡은 결국 자동차를 소유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비싼 보험료와 충전 비용, 세차 비용까지 모든 것을 이 차를 소유하는 비용 안에 포함되게 되었지만, 이 로보택시를 부르고 5분 안에 차량이 도착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비용을 다 떠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마치 DVD를 사서 책장에 소장하던 사람들이 넷플릭스로 넘어가면서 매달 구독료만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하지 않아도 원할 때 쓸 수 있다면 굳이 소유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버캡이 등장하고 로보택시가 일반화된다면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차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확 줄여야만 되고요. 그러려면 사이버캡의 대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캡의 생산 속도가 이 모든 그림의 핵심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현재 테슬라의 모델 Y가 50초 이하당 한 대씩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이버캡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차량이 나와야지만 엄청난 속도의 대량 생산으로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사이버캡은 기존의 모든 차량들이 하고 있는 페인트 공정을 완전히 삭제했고요. 이 페인트 공정은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이 환경 오염
위험의 주범도 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사이버캡은 이 공정 자체를 통째로 없앴고 이 금속판을 찍어서 나중에 색을 입히는 게 아닌 이 플라스틱 패널을 성형하는 순간부터 색을 함께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이 생산 방식을 바꿨으며 이 별도로 페인트를 바르고 말리는 단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공장 하나의 생산 속도와 비용 구조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전에 모델 Y를 생산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산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폭스바겐과 애플처럼 시대를 바꿀 기술 앞에서 답을 미루었던 회사들과 이 사이버캡이라는 구체적인 답을 실제로 만들었던 회사의 결정이 이번 주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폭스바겐의 결정과 사이버캡의 결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매우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7월 7일 정말로 사이버캡의 생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테슬라와 첫 번째로 자율주행의 파트너십을 맺겠다라고 발표하는 회사는 어디가 될지 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